네,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입니다. 오늘은 편입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대 증원이 좀 많아진 탓에 편입의 TO가 좀 많아졌고요. 그만큼 또 이제 편입에 대한 그 지필 시험이 상당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입은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눕니다. 그 일반 편입은 한 2년 정도 학점 이수를 한 이후에 이제 전적 대학의 성적이라든가 지필 시험을 토대로 해서 학계서와 지필 시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학사 편입도 역시 같은 루트이긴 한데 이제 4년 정도 이수를 한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제 제자가 오랜 제자죠. 제가 본인이 딱히 원했던 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3 때 제가 지원시켜서 합격한 그 학과를 미처 다 이수하지 못하고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작년에 제가 인제 알게 됐고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고3 때 6개 대학 중에서 5개 대학을 모두 다 면접을 보러 다닐 만큼 제가 생활 기록부를 잘 챙겨 줬거든요. 이제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때 인제 자소서, 학계서가 나온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작년에 저한테 인제 SOS를 요청을 했고요. 이 친구와 1 년을 인제 컨설팅하면서 달리면서 편입에 대한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제 그 고교에서 바로 대학으로 가는 요런 루트만 제가 컨설팅을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편입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편입이 어떻게 성공을 하게 해야 이제 합격할 수 있는지를 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인제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4 년의 어떤 학점을 모두 다 이수를 했고요. 학계서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저한테 SOS를 요청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일단 자소서가 이 학계서가 들어가는 학교는 이대건대, 한양대, 숙대, 중대, 시립대 등의 대학입니다. 흔히 인제 "편입은 좀 어렵다."라고 인제 많이 말을 하고 저도 인제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학점 은행제로 또 비동일계로 원하던 대학과 학과의 편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성공 썰과 함께 각 대학별로 인제 편입 필기 시험의 쪽집게 노하우를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25년도 건국대와 숙명여대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문과여서 고등학교 이과 수학의 과정을 건너뛴 채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편입 수학을 처음 배우다 보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문과에서 이과로 옮겨 자연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 대한 토대를 쌓는 것이 편입 수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입 수학은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편입 수학의 기반이 되는 미적분 파트부터 처음 진도를 나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편입 수학을 하기 위한 기초 미적분을 공부하여 기반을 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친구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과였는데 이제 이과로 전형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과에서는 특히 인제 이 수학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그런 그 종목들이 좀 있는데 원래 이제 이과였던 친구들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편입 수학은 미적분, 편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자연 계열 중심으로 이제 이대, 숙대, 건국대의 학업 계획서가 필요한 요런 학과를 중심으로 이 친구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 대학은 어떻게 그 전형 방식이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화여대는요. 자연계 편입은 편입 수학 100%로 인제 수학만으로 갈 수 있는 여대 학교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제 이대, 중대, 경희대가 수학으로 진입 가능한 학교 중 하나이고요. 수학이 보통 이제 30 문제 100분 동안 이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화여대만의 편입 수학의 특별한 스타일의 문제가 3-4개 정도 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화여대는 선면적 부분에서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매년 3문제 정도 출제되며 해석학 문제, 미적분의 심화 응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일부 출제하였지만 현재에는 기본 미적분을 바탕으로 다변수 미적분과 어려운 난이도의 선형대수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전년도 출제되었던 선형대수의 유형들이 올해는 출제되지 않고 미적분 심화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다고 체감했습니다. 또한 올해 편입시험에서는 그동안 내오던 이대만의 반복적인 유형이 출제되지 않아 이를 기반으로 당연시하며 공부한 학생들에겐 다소 당황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말대로 올해 그 1월 달에 시험 봤던 그 2 대의 자연 계열 문제 수학이 좀 독특하게 기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 대는 보통 이제 두 명 정도 선발을 거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안 하고 있고 이제 1차 라인에서 이제 7 배수가 뽑히기 때문에 이제 14 명이고 이 친구는 한 5등 이내로 들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보통 인제 시험 문제는 30 문제 중에 20 문제는 객관식으로 나오고요. 뒷부분에 10 문제가 선택형 주관식이라는 그런 독특한 문제가 기출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요런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에 해당하는 답의 번호를 찾아 푸는 방식입니다.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조금 중간에 그런 복합적인 그런 형태를 띤 이대만의 독특한 기출 방식이라고 보이는데 보다시피 인제 답의 번호와 보기 번호를 헷갈리지 않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냥 찍어서 맞추는 그런 멀티플 초이스의 확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유형의 출제 스타일인 듯합니다. 100 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인제 타임 어택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단순한 편입 수학의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인제 그런 기본적인 편입 수학 공부를 바탕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배수에서 일단 1차 단계에서 7 배수를 일단 뽑히고 나서 2 단계에서는 필기 시험의 인제 60%와 40%는 서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서류라는 것은 보통 전적대 성적과 학업 계획서인데요. 편입에서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 보니까 전적대 성적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대 성적이 이 친구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는데 학점은행제 성적이 처음에 다녔던 대학과 합해서도 통합해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데 지필 시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학업 계획서가 그다음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대 성적이 안 좋거나 학점은행제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학업 계획서 2대 문항은 총 인제 한 2,000자 정도가 됩니다. 보시면 요건데요. 지원 모집 단위에 대한 본인의 전공 적합성과 학업 우수성이 1,000자. 그리고 본교 편입하고 학업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1,000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2,000자 정도면 그냥 레저너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쓰자면 좀 길이가 있어야 되니까 '다양한 에피소드가 이제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같이 한번 달려 보니까. 이대는 요 정도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건대 한번 넘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건대는 이제 편입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중 하나라고 하네요. 특히 인제 일반 편입의 경우에는 매년 달라지는 학과의 그 자퇴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TO 변동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건대에는 상어 생명과학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는 한 60점 중반대의 점수, 그다음에 일반 편입은 70-80 점대, 컴공이나 전전 같은 경우는 80-90 점대에 요게 인제 형성된다고 합니다, 합격 라인이. 그리고 문과 편입은 1 시간 내에 영어 문제를 한 40 문제를 풀어야 되는 굉장히 좀 촉박한, 그리고 이과 편입은 1 시간 내에 영어 20 문제, 수학 20 문제, 역시 촉박한 그런 타임 어택이 걸린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시험 후에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좀 독특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격 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학교서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예측이 좀 가능한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경험을 해 보니까 학사 편입이 일반 편입에 비해서 선발 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한 명 정도 이제 선발하는 거에 비해서 합격 컷은 좀 다소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점수에 대한 압박감이 좀 심하고 엑스트라 액티비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멘탈이 된다면 이쪽에 좀 집중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제자도 이렇게 해서 학사 편입 1 명에 선발이 됐습니다. 자, 문과 편입의 경과에 따라 다르지만 80 점에서 100점 정도가 합격권입니다. 상당히 좀 높죠. 그리고 이과 편입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공이나 전전은 공과대학 일부의 합격 점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사 편입은 이제 한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1 명, 많으면 이제 한 3명 정도까지 모집이 된다고 해요. 일반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컷은 낮지만 모집 인원이 적은 만큼 또 경쟁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업 계획서를 다이나믹하게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그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편입수학은 선형대수의 비중이 낮고 미적분학을 기본으로 한 다변수 미적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수학 영역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변수 미적분 파트인 만큼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은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선면적분 파트에서 매년 2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초기에 미분 적분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추후 다변수 미적분과 선면적분 파트를 문제없이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이상적분과 무한급수 역시 꼼꼼히 정리하며 학습해야 할 부분인데요. 수렴 발산을 판별할 때 보통 보기의 선지에서 한 끗 차이로 답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면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은 편입수학을 공부할 때 하기 싫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을 극복하는 저만의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험에 내가 공부 안 했거나 못한 파트가 나왔을 때 이거 공부 좀 더 할 걸 하면서 시험 치는 도중 그 시험 시간에 후회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극복했던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인제 다소 뒤에 본인의 극복 방법을 이제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험 시간에 공부 안 하거나 못한 파트가 나왔을 때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찍었던 것도 이번에는 좀 많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인제 그 멘탈 관리를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집중하느냐, 이런 어떤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자연계 편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1 시간 내에 영어 20 문제와 수학 20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시험 대비법이 좀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자연계 영어의 경우에 인문계 영어에 비해서 난도가 훨씬 이제 쪼끔 평이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요런 쪽으로 인제 구성이 되어 있고, 어휘의 경우 인제 보카바이블만 제대로 외웠다면 대부분 인제 맞추고 갈 수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또 독해 또한 이제 선지가 한국어로 주어진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평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영어의 큰 특징은 인제 논리라고 해요. 논리에 인제 비중이 좀 있는데, 독해에 비해서 지문은 짧지만 이 논리의 방향성을 못 잡으면 답이 좀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리의 유형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그 영어 20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핵이라고 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논리 스타일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편입시험에서 영어 파트 20문제 중 최소 절반에서 15문제까지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자연계 영어 파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 베이스가 있는 사람이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웠고 기출 분석도 했다면 영어 때문에 필기 점수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출에서 한두 문제 정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근 3개년치의 기출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수학 20문제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편입수학 유형과 건국대학교 편입수학 스타일의 문제, 그리고 정말 어려워 시험 시간에 손대기 힘든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에 대부분의 문제를 보며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렵다기보다는 핵심은 역시 타임 어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 20문제와 수학 20문제, 그리고 OMR의 체크까지 모든 걸 1시간 내에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한 문제에 몇 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제가 좀 물어봤더니 시험 시간 1 시간 중 거의 검토와 또 OMR 체크 정도를 제외하면 50 분의 영어 20 문제, 수학 20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부터 빨리 푸는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영어보다 수학에 좀 더 자신이 이 친구는 있었고, 그래서 수학에서 한 30 에서 35분 정도 투자를 했고 영어는 나머지 한 20 에서 15분 정도를 잡고 풀어 나갔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수학 파트에서 고득점을 이제 얻는 방법은 일단 편입 수학의 대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되, 남들이 다 맞는 문제는 무조건 이제 맞아야 되고 건국대 유형의 문제들을 따로 좀 챙겨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최대 3개 정도는 과감히 인제 버릴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인제 문제 실전에 응했다고 합니다. 타임 어택이 굉장히 큰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를 인제 3분 이상 붙잡고 있을 시에 굉장한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고요. 문제들을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점수를 최대한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에 한 문제에 2 점, 수학은 3 점으로 총점은 영어 파트 40 점, 수학 파트 60점 해서 100점 이렇게 인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수학 파트의 난이도가 전년도에 비해 평이하게 나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읽으며 바로 풀이를 써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했으며 그 결과 수학 파트에서 3문제 정도 제외하고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시간이 더 있었다면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이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영어 파트로 넘어간다는 건대 시험에서의 저의 계획이 있었기에 수학 이후에는 바로 영어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전형의 인제 선발 기준으로는 1 차는 필기시험 점수 100%로 모집 인원의 7 배수가 선발이 되고요. 2 차는 1차 성적의 70%의 인제 학계서와 전적대학 성적 해서 서류 30%로 이제 모집 인원이 선발이 됩니다. 편입생들 사이에서 이제 2차 서류에서의 건국대학교 동일계 선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제 본인은 동일계도 아니면서도 최종대학 인제 학점 은행제로, 그래서 학점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합격을 해서 서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런 부분을 많이 인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 차로 필기 시험을 최대한 인제 높게 받고 2 차에서 학업 계획에서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게 합격의 어떤 핵이었는데, 제가 필기 시험이 한 3 주가량이 진행이 됐는데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멘탈 관리를 좀 해 줬던 게 본인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계를 극복하고 느낀 거는 동일계를 선호하는 것은 동일계인 사람이 학업 계획서에 인제 전적대에서의 활동을 잘 요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생각에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인제 컴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점은행제에서 했던 경영,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인제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전공까지 연결을 해서 세 파트의 연결고리를 좀 훌륭하게 만들어 냈습니다. 연결고리는 이제 제가 좀 만들어 내긴 했지만 어쨌든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업 계획서가 반드시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학교에서 이번 문항이 이것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공이 얼마나 진로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활동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네, 학사 편입의 대부분 지원자 대부분이 이제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4 년제 인제 학교 졸업을 하고 학점은행제를 하는 경우도 좀 많은데, 보통 인제 1명 내지 많아야 3 명을 뽑는 이런 바늘 구멍에서 차별화된 강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친구도 한 27대 1 정도로 뚫은 거거든요. 학업 계획서의 문항에 맞는 자신의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어떤 과정을 1,500 자, 그리고 학업 계획 및 진로 계획 800 자, 총 2,300 자를 이제 작성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 과에 그 커리큘럼을 좀 보고 바로 학계서를 같이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제 스타일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굉장히 좀 맞았다. 그러면서도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었다.'라는 게 합격의 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숙명여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때는요. 여학생들이 인제 이대 다음으로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비교적 인제 무난한 편입 필기 시험의 유형을 갖고 있고 접근성이 좀 높은 만큼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 인제 한두 개 정도 차로 정말 합격했던 이런 사례인데 숙명여대는 이 친구가 원래 그 이대나 건대에서 지원하려고 했던 그 학과와 좀 다른 학과를 지원했어요. 같은 그 이과 계열이긴 했지만 좀 다른 학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또 꾀를 써서 그 다른 학과를 이 친구 엑스트라 액티비티와 좀 잘 연결을 굉장히 잘했어요, 포괄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더 좀 눈길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숙명여대는 편입 수학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그만큼 이제 합격컷도 높고 그래서 거의 한 3개 이내로 틀려야지 취업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 1 시간 동안 이제 편입 수학 20 문제를 풀기 때문에 타임 어택이 아주 심한 편은 아니지만 쉬운 문제, 기출에서 반복되는 일단 숙명여자대학교의 문제를 좀 빨리 익혀서 시험장에서 요령껏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하네요. 숙명여대는 공학 수학에서 출제되지 않고 미분부터 다변수 미적분까지 총 4과목에서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내는 편입니다. 선형대수 과목에서도 딱히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미분의 응용과 적분의 응용에서 반드시 출제해온 만큼 기출에서 나왔던 파트는 확실하게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해 관련 개념까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 해설 강의에서는 숙명여대의 경우 특히 일반화 공식으로 정리해준 부분도 꽤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또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정리해놓은 공식들을 계속 되새기며 암기했습니다. 평이한 수학 난이도의 20문제라는 비교적 적은 문항수 덕분에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여러 번 검토할 시간은 없기에 처음부터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풀어가는 것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네. 이 친구 말처럼 인제 학사 편입의 경우는 1 단계로 최종 선발 인원의 10 배수가 선발이 돼요. 그래서 2 단계는 시험 성적의 80%에 인제 전적대와 합계서 서류가 20%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친구는 1 단계의 선발 인원의 10 배수에서도 굉장히 좀 앞순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 단계에서는 역시 이제 합계서로 좀 뒤집었던 사례입니다. 서류는 이제 전적대 성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계획서인데 학업 계획서 문항은 2 문항입니다. 글자 수는 총 이제 3,000자 정도로 굉장히 좀 많아요. 보통은 이제 이 편입에서 가장 많은 이제 글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꽤 이렇게 많은 만큼 지난 학업의 과정이라든가 지원 동의 학업 계획, 학업 성과 이런 것들을 인제 지원한 학과에 맞춰서 얼마나 열심히 해 왔는지를 나만의 스토리로 좀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다른 학교들의 필기 시험과 겹치는 시기에 이 학계서를 인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또 글자 수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좀 해 놓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제 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와 같이 준비했던 그 학계서를 굉장히 좀 보완을 하면서 했던 이런 기억이 좀 나네요. 학사 편입에서 특히 인제 이 친구는 학업 계획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학점은행제 대부분 이런 경영학사를 많이 이수를 한대요, 이제 어떤 특정 학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퇴한 전적대의 인제 전공과 학점은행제 경영학사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 학과 전공과 인제 모두 다 달랐기 때문에 그걸 잇는 과정이 역시 중요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년 동안의 그런 루틴을 잇는 그런 활동의 그런 맥락을 잡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1 단계를 붙은 사람들은 이미 1 단계 필기 점수가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정말 아주 근소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대 성적도 높지 않은 이 친구 상황에서 이제 '밀리지 않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밖에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학업 계획서를 대부분 인제 12 월쯤에 대부분 작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상 작성을 하려면 쓸 활동이 정말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저랑 3 월부터 이 컨설팅을 해 왔거든요. 굉장히 좀 이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1 년이 빨리 갔고 학과에 맞는 활동들로 인제 채워 넣어서 카테고리별로 묶기에도 굉장히 좀 시간이 충분치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
학계에서의 주로 그 1,500자, 3,000자를 구성하는 두 문항은 지원자의 지난 학업 과정을 서술하고 우리 대학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 전공 선택 동기, 본인의 적성 및 특기와 관련된 서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학 후 지원 전공의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학업 계획이에요. 여기에 본인의 자질과 적성, 그리고 전적 대학에서의 학업 성과, 지원한 전공의 특성, 약간 까다로워요. 전적 대학에서의 학업 성과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 대학에서 본인이 혹은 이제 학원을 통해서 경영학과나 요런 거를 그 학사 이수를 했을 경우에 그 이수했을 당시에 제출했던 레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파일을 모두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저도 같이 이 친구랑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요 활용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졸업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편입이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입시란 입시는 거의 다 제가 그 경험을 해 봤는데, 그 편입이라는 입시에 제가 도전을 해 보면서 느낀 점은, 편입이 제가 보기에는 그 입시의 가장 최고봉으로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능을 치기보다는 차라리 '편입을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전적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도 정말 이런 그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패배감에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학점 은행제라든가 이런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수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를 굉장히 많이 다뤄 본 바는,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인제 교내 교외의 어떤 구분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다변화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갖게 됐고요. 어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과 함께 올해 그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용기를 주는 그런 영상으로 제가 구성을 해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주로 인제 컴공이라든가 새로 이제 많이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 이런 첨단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티오가 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3개 대학 이외에 다른 대학 서성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참여해 준 저희 제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요.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좀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라 킴이었습니다.